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푸른돌 청년 상인 육성에 나섭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10월의 나무로 은행나무가 선정됐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10월, 이달의 농사정보 알아봅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온정 넘치는 서민 배려 시책에서는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면책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호남 향후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행사가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7개국 43개 지역 호남 향후의 지도부가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2016 세계 호남인의 날 기념식을 갖고 호남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호남 지역 후진 육성을 위한 장학회를 설립해 내년부터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는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나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호남 지역 개최를 제안해 올해 전남에서 열리게 됐고 내년부터는 전북과 광주 순으로 돌아가며 열립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남 향후회가 투자 유치, 관광, 수출 등 도정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푸른돌 청년 상인 육성에 나섭니다. 도는 전통시장의 빈 상가, 관광지 주변에 청년 상인 창업 실습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전남형 푸른돌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4억 원을 들여 청년 상인 2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은 여수 엑스포장 청년 창업길, 순천 우시장 등 두 곳에서 펼쳐집니다. 도는 지난달 참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창업 교육, 컨설팅 등을 거쳐 창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푸른돌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전남의 청년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10월의 나무로 은행나무를 선정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뚝 서는 기성과 전통의 상징성이 있어 전라남도가 도목으로 지정한 나무입니다. 전남에서는 네덜란드 하멜 일행이 살았던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 조선 성종 때 심어졌다고 전해지는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나라의 중대사가 있을 때 나무가 울었다는 담양 봉안리 은행나무 등 세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80그루가 보호수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5만 1000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고 한 해 은행열매 14톤이 수확되고 있습니다. 은행열매와 잎은 식용이나 약재로 주로 쓰이는데 폐기능 개선, 어린이의 야뇨증, 혈액순환 개선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임시거주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귀농인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마을 한켠에 마련된 아담한 이 시골집은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머물며 농촌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귀농인의 집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낡은 빈집을 개조해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숙식은 물론 초기 귀농 설계까지 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번거로움을 대부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뒤 벌써 6명의 귀농인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관련 일을 하다 귀촌을 결심한 예비 귀농인 40살 박찬규 씨. 귀농인의 집에 머물면서 귀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여기 시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 부담 없이 집에 보금자리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귀농 교육도 운영하고 있어 귀농 장목 선정, 농사교육, 이미 정착한 귀농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에 머물면서 체계적인 귀농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귀농의 집 입주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연고는 없지만 전남에 살고 싶어하는
예비 귀농 귀촌자를 위한 준비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남에는 13개 시군에 43개 귀농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17곳이 더 세워질 계획이어서 모두 60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해 역귀농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는데 체험 둥지에 머물면서 주민들과 어울려 농사일을 배운다면 충분한 귀농귀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귀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귀농인의 집. 도시인들의 귀농의 꿈을 응원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10월은 땀 흘려 지은 농사를 제때 수확하고 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달의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박인구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농사정보 박인구입니다. 10월은 풍요로움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농가에서 실천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관리에 있어서 벼 수확 적기는 외관상으로 한 이사급 벼알이 90% 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이며 너무 빠르면 덜 익어 청미 또는 불완전 둥숙미가 많아져 수량이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기역립이나 폐립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콤바인 작업 시 고속 주행을 지향하고 기종별로 표준 작업 속도를 지켜야 하며 비 또는 이슬이 마른 다음에 수확 작업을 실시해야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지 고추 관리는 지역별로 설이 오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 주시고 수확한 고추는 수분 함량이 높아 그대로 방치하면 썩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조기후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 관리에 있어서는 온실에서 재배 중인 토마토, 호박 등은 일조가 부족하면 착과불량, 기온과 발생, 수량 감소, 병해 등이 나타나므로 광환경 개선을 위해 잎 따주기, 일사량에 따른 온도관리, 병해충 적기 방지를 실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과운 관리에 있어서는 과실은 한 나무에서도 익는 시기가 다르므로 한 번에 수확하지 말고 익음 정도에 따라 2회에서 3회 나누어 수확해서 품질을 높이도록 해주고 과실은 껍질에 상처가 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수확할 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딪혀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장갑을 낀 손으로 과실을 받쳐들고 가볍게 위로 젖히면서 수확해야 되겠습니다. 10월은 가을 수확기를 맞아 잦은 농기계 사용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 등 농작업 전후 철저히 정비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어야 되겠습니다. 10월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확 후 농작물 관리로 내년 농사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농사정보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급한 일로 빚을 냈으다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채무 면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온정 넘치는 서민 배려 시책. 이 시간에는 채무 면책 사업에 대해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박창규 센터장에게 듣습니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5월 개소해서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상담 437건을 처리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채무 면책을 받고 싶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비용이 없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통해서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순천과 무안 두 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희 센터는 언제나 도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도청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지난 4일 도청 정례조회에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문화의 큰 흐름이라며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309회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가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진행되고 2016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조례안 등이 처리됩니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연기관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등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합니다.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 경영 능력,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하였으며 여성플라자 등 3개 재단의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강진 의료원 등 5개 출연 기관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펼쳤으며 전라남도 상권 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가 지난 7일 장흥읍 영전들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6일 현재 도내 1183헥타르 논에서 벼가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전남 동부권 시군별 집계가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발굴해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목포, 나주 등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화, 전설, 민담, 우화 등을 발굴 조사해 캐릭터, 디자인, 문화상품 개발 등 문화관광 자원화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인 남도 한바퀴 운행 노선을 변경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장성 담양 코스의 홍길동 테마파크 노선을 충령산으로 바꾸고 순천 보성 화순 코스는 주말 경유지를 다르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용객 선호도와 일몰 시간을 반영해 8개 코스의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우선으로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연말까지 실시됩니다. 한국전력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240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오는 15일 벼베기, 탈곡체험 등 가을 들녘 체험 행사를 실시합니다. 생활문화예술축제인 전대미문 페스티벌이 7일부터 9일까지 무한남악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2016 기업참여 숲조성 우수 사례를 31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자격은 도내에 숲을 조성한 기업으로 모두 5곳을 선정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조업구역 위반과 어린 물고기 포획 등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이었습니다.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전남 곳곳에서는 여러 빛깔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멋스러운 전남의 가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